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서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친터방통은 이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선 무효형을 받은 양문석 의원 어제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에서 나왔는데요. 어제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저는 1심이랑 판결 똑같이 나왔는데 입장 한번 전해주시죠. 네, 다시 대법원 가서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가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따로 입장 밝힐 수가 없으신가요? 지금 공소권 남용이랑 이런 거 항소 제기하신 거 하나도 반영 안 됐는데 뭐 판단 내기에 대해서는 입장 아예 없으시단 말씀이신 거죠? 판결 결과 예상하셨습니까? 대법원 가서 다투겠다라는 짤막한 입장만 남겼습니다. 다른 질문에 답변하지 않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자, 판결 내용 동아일보 기사로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일단 2심도 1심과 동일했습니다. 당선 무효형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기대출 혐의 양문석 의원 2심도 당선 무효형, 집유 3년, 벌금 150만 원, 원심이 유지됐습니다. 1심과 비교해서 양형의 조건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재반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자, 과연 대법원 가서 달라질까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될까요?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거의 뭐 재판 결과는 네. 대법원에서는 똑같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봐요. 네. 왜냐하면 뭐 대부분 다 유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에서는 사실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건드리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형량에 대해서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제 법률적으로 뭐가 문제 있느냐 이 부분은 다툴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내용을 보면 유지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양문석 의원이 뭐 굉장히 막말도 많이 하고 네. 또 말이 굉장히 많은 국회의원이잖아요. 근데 저렇게 이제 말이 없는 거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처음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도 네. 당선 무효형 나올 것이라고 저도 이제 방송에 나와서 몇 번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사실 이제 간단한 내용이 아니죠. 네. 더군다나 사기 금액이 굉장히 커요. 11억 상당되기 때문에 일반 사기도 아니고 특경법상 사기거든요. 더군다나 허위사실 공표 자체도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지금 우리가 집행유예 이상 형이 나와서 확정돼도 사실 이제 국회의원직을 내려놔야 하는 거고 네. 또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벌금이 90만 원 이상이면 또 당선이 무효가 되죠. 100만 원 이상. 네, 10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을 하든 간에 네. 뭐 사기랄지 네. 공직선거법 위반 둘 다 어떻게 보면 이제 당선 무효형, 국회의원을 할 수 없는 형량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양문석 의원 대학생 딸 이름으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았죠. 그리고 이 돈을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사는데 써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특가법상 사기 혐의 11억 사기 대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사업자 대출을 일으켰고 그걸 사업하는 데 쓰지 않았고 그걸 집 사는 데 썼기 때문에 사기 대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원심이 유지됐고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허위 해명글, 그러니까 새마을금고가 먼저 자신에게 대출을 소개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사실과 다른 것이고 재산을 신고할 때도 거래가 현재 시세에 맞춰서 재산을 신고했었어야 되는데 공시지가로 약 10억 원 정도 낮게 재산을 신고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못됐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금 벌금 150만 원을 2심까지 선고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양문석 의원은 이제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이 번복되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것처럼 이 대출 관련해서는 사기니까, 특가법상 사기니까 이게 사기, 그러니까 금융기관을 속일 의도를 가지고 사업자 대출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계속 했었을 네. 것이고 또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도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퉜을 텐데 이제 항소심의 판결 내용이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1심의 내용을 그대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여러 주장과 증거를 가지고 다퉜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일단 대법원에서는 뭐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한 대로 법률심이기 때문에 이 대출에 있어서 사기의 뭐 고의성이라든가 기망의 내용 뭐 이런 부분을 법률적으로 다퉈야 되고 허위사실 공표
관련해서도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제 고의 뭐 이런 거에 대한 법률적 판단의 문제가 있는지를 가지고 다퉈야 되는데 사실 이제 번복이라는 게 이 내용 자체가 예를 뭐 과거 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인식의 문제냐 사실의 적시냐 문제냐 이렇게 법률적 쟁점이 될 만한 사안들로 보이지는 않아서 네. 일단 이제 법률적 쟁점들이 있겠지만 이제 힘겨운 어떤 법정 상고심 다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양문석 의원 지난 총선 때 사기 대출 논란이 커지자 사과에 나선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건 사기 대출이 아니라 불법 대출도 아니라 편법 대출이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이자 절감을 위해서 딸아이의 편법 대출을 했던 저희 부부가 또다시 혼인하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편법 대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자 절감을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잘못한 건 잘못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 언론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를 이렇게 취재하고 이렇게 비판했었으면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떨어졌을까? 양문석과 관련된 수많은 거짓 뉴스들이 시시때때로 터져나오는 이런 언론들을 저는 정말 개혁하고 싶습니다. 들으신 대로 본인은 억울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을 개혁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했었는데 당시 주장 지금은 완전 다 저 말이 이제 아니 저 사실 당시에도 아닌 거고. 이제 양문석 후보자가 본인 주장을 저렇게 했지만 저걸 인정하는 데가 별로 없었어요. 왜 네. 그러냐면 사실관계가 너무나 명확해요. 그게 일반 주택담보대출이나 뭐 이런 거하고 달리 네. 딸이 더군다나 무슨 다른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대학생 명의란 분이었단 신분이었죠. 말이죠. 그러니까 그 대학생 명의로 언론이 당연히 양문석 후보자의 해명을 쫓아다니면서 그 현장 취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네. 그 결과로 나온 거고 그 결과가 결국 이번 판결 내용을 보면 1, 2심 판결 모두 언론에서 보도한 그 취지대로 뭐 판결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양문석 의원이 저때 이제 이른바 당선될 목적으로 저런 것 자체가 언론 탓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거의 허위사실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네. 이번에 그 이 1, 2심 판결 결과는 양문석 의원이 아무리 뭐 조금 대항할 방법이 뭐 관행이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뭐 관행일 수도 없고 네. 왜냐하면 그 대출 사기가 관행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설령 뭐 일부 그 관행적 요소가 있다고 할지라도 네. 그게 지금 그 드러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양문석 의원, 사실 의원이 되기 전부터도 각종 설화로 자주 도마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문제가 많이 됐었는지 과거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배신한 들은요 끝까지 배신합니다. 그 다음에 수박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들은 도려내야 될 고름이고 밟아 죽여야 될 바퀴벌레라고 제가 단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부인이 왔었을 때 이런 공연을 한다? 이분들이 기생인가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러죠. 갑자기 기생집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대통령 부인 왔다고 공연 상납하고 제자들을 강제 동원해서 연주시키고 지금 이 짓들을 하고 있다. 저 그대로 찍어주세요. 이 짓들을 하고 있다. 네, 장소 가리지 않고 격한 말들을 막 쏟아내는 모습이었는데 김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막말 퍼레이드죠. 처음에 이제 공천 받고도 저런 사람이 과연 당선될 수 있을까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 워낙 국민의힘이 못했고 윤 정권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선거에서 필터링이 돼서 어떻게 보면 떨어져야 하는데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네. 저런 사람이 사실은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당선 전도 마찬가지고 당선 후에도 굉장히 좀 말을 함부로 하고 좀 막말하잖아요. 그런 이제 국회의원 어떤 품격 문제랄지. 네.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자기 말로 사실 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지금 허위사실 공표 관련해서는 본인이
뭐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는데 그쪽에서 권고를 했다. 네. 근데 그게 아닌 걸로 드러났거든요. 맞습니다. 그냥 허위사실 공표한 거죠. 더군다나 또 집을 샀는데 집에 어떤 실거래가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공시지가로 한 9억 정도 낮게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사실 진짜 자기 자신부터 어떻게 보면 돌아봐야 하는데 매일 그렇게 남의 어떤 잘못 또 잘못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적으로 막말을 하면서 이제 비난하는 저런 태도 저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제 자업자득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뭐 대법원 판결 앞두고 있는데 사실은 뭐 지금 작년 4월에 총선이 있었잖아요. 네. 그럼 대법원에서 이제 언제 선고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거의 뭐 본인의 어떤 임기 한 2년 정도 또 마친 것이고 과연 저분이 국회의원 하면서 과연 세비에 상당하는 그런 국회의원 활동 이제 제대로 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작년 4월에 이제 국회의원이 됐고요. 3월에 이제 이 문제가 불거졌었고 고소 고발이 이어져서 기소는 작년 9월 25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심 판결이 올해 2월 달에 있었고 2심 판결이 이제 어제 나왔던 거죠. 이렇게 되면 조기현 변호사님, 대법원의 어떤 판단은 언제쯤 저희가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글쎄요, 이제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공직선거법 재판이 있어서 633 원칙이 적용되느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게 특가법상에 지금 사기죄가 같이 병합돼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633 원칙에 법원이 매이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법리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뭐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네. 뭐 본인이 계속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과 관련해서도 이제 사기라는 게 기망의 고의, 그러니까 금융기관을 속여서 그게 속은 금융기관에 대출해 주도록 하는 행위에 대한 인정인데 1, 2심은 이제 그게 그렇게 이루어진 대출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거 뭐 편법이라는 건 법률적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네. 사기라고 본 과정에서 그런 사기의 고의가 있었느냐, 실제 그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이 몰라서 그러니까 이게 사업자 대출로 알고 그냥 해준 것이냐 이런 아마 법리적 주장을 계속 할 거고요.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도 그 발언을 할 때 그러니까 은행 측에서 금융기관이 먼저 제안해서 했다라는 걸 할 때에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런 거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부분 법률적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사안 자체가 복잡하지는 않아서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올해 안에 나올 수 있다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올해 안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